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 합동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고양시장, 김성재 의왕시장, 김동근 의정부시장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고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브리핑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입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2025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8만 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추진하고 그중 5만 호를 11월 중에 선정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 약속을 지키는 발표를 하는 자리입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개발 제한 구역 해제라는 어려운 결정을 해주신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회 일정으로 참석은 못하셨지만 뜻을 함께 해주신 김동연 경기도지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협조해 주신 전성수 서초구청장님, 이동환 고양시장님, 김성재 의왕시장님, 김동근 의정부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8 대책 이후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으며 아파트 거래량도 감소 추세로 안정적인 시장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 특례법 제정과 신축 매입 약정 확대 등 8.8 대책 후속 조치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주택시장 안정세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더불어 오늘 발표하는 신규 택지 5만 호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 주택시장이 안정된다는 믿음을 드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발표 지구는 이미 훼손되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고 공장, 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발생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을 선정하였습니다. 이 지역들을 기존 도심과 연계하여 통합 생활권으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내의 다핵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그럼 신규 택지 입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은 서초구에 2만 호, 경기도는 고양시, 의왕시, 의정부시에 모두 3만 호, 총 4곳의 후보지에서 5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강남 생활권으로서 인근에 양재, 판교 등 업무지구가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과 SRT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 주택 수요가 높고 우수한 자연 환경과 함께 첨단 산업지구가 인접하여 첨단 산업, 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GTX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철도 요충지이며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역세권 개발을 통해 업무 자족 기능을 확충하는 계획적 개발을 한다면 향후 수도권 서부 지역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의왕 오전 왕곡은 경수대로 과천 봉단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창고 등이 난립하여 난개발이 확산 중에 있는 곳입니다. 의왕시청이 있는 원도심과 연계하여 수도권 남부에 직주 근접 생활권을 체계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의정부 용현은 오랫동안 군 부대가 입지하여 개발이 제한되었던 곳으로 인근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 도심 등을 연계하면서 기존 도심에 부족한 문화, 체육, 자족시설을 보완하면 통합생활권이 조성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금해 지구들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광역교통 인프라에 대해 철도역 추가 신설, 복합환승센터 구축 등 지역 내 이동 편의성을 적극 검토하여 입주 후에는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서리풀 지구는 GTX 등 철도와 연계되는 대중교통망을 구축하고 신분당선 추가역 신설을 검토하는 등
철도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고양 대곡 역세권은 복합 환승 센터를 구축하고 자유로 외곽 순환 도로 등과 연계하여 주변 지역도로 혼잡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어왕 오전 왕곡은 GTX-C 등 철도 접근성을 강화하고 분리된 사업지구 간의 연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의정부 용현은 주변 간선도로와 교통체계 개선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고 지하철 1호선 등 철도 접근성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지구별로 구체적인 개발 컨셉에 대해서는 입지의 특성과 지자체별 특화 계획, 주변 지역과 연계 개발 효과 등을 고려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지구 계획 수립 때까지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구 지정 전 보상 조사에 착수하고 지구 계획 수립 조기화 등 행정 절차를 단축하고 일부는 원형지로 공급하여 29년 첫 분양까지 5년, 31년 첫 입주까지 7년을 목표로 주택 공급 기한을 최대한 단축하겠습니다. 올해 5만 호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도 국민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입지에 3만 호를 추가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이와 관련 투기 대책으로 모든 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우선적으로 국토부와 사업제한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 관련자의 직계 좀비 소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였는 바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지구와 인근 지역 내에 최근 5년간 거래된 5,000여 건을 대상으로 이상 거래 1,700여 건을 선별하였고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의심 거래 적발 시에 수사 의뢰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 택지 주변은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즉시 지정하여 투기를 철저히 차단하겠습니다. 국가와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 복지 향상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정부는 이번에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8월에 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 향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정부의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저출생 문제 해결이라는 국가적인 과제가 시급한 시점에서 이 중요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주거 기반 조성에 힘을 보태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이번에 해제된 개발 제한 구역은 이미 훼손된 상태로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입니다. 후보지 중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고 도심 접근성이 뛰어난 서초, 서리풀 지역을 주거지로 선정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이번 조치의 핵심은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 전세주택 공급입니다. 지난 5월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한 자원을 최우선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며 이번에 공급되는 총 2만여 세대 중에 무려 55%에 해당하는 11,000세대를 신혼부부 전용인 장기 전세주택 미리내 집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서울시의 미리내 집은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계된 혁신적인 정책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의 합계 출산율은 0.64명이지만 장기 전세주택 거주자의 자녀 수는 평균 2.0명, 국민임대주택 1.7명, 행복주택 1.3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후에 출생 자녀 수에 비교해서도 일반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0.6 내지 0.63명에 그쳤지만 장기 전세주택은 0.75명으로 그 효과가 두드러집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장기 전세주택을 제공하고 자녀 출산 시에 거주 기간을 연장해드리고 또 자녀 수가 늘어나면 그 면적도 주거 면적도 넓혀 드리는 등 혜택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요. 또 20년 후에는
시세의 80%, 90% 수준으로 분양 혜택을 드리는 등 파격적인 주거 정책인 미리네 집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미리네 집 1호인 올림픽 파크 포레온 300호를 공급했을 때 평균 경쟁률이 60대 1에 달했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뜨거운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입주 당첨자 10명 중 7명이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는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고 당첨자 중 3분의 1은 2명 이상의 아이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그중에는 당첨 직후 결혼식장을 예약한 예비 신혼부부도 있었고 둘째를 계획 중이라고 하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결혼을 결심하고 신혼부부가 자녀를 계획하는데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은 바로 주거 안정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안에 미리네 집 1,000세대의 공급을 시작으로 2025년에 3,500세대, 2026년에 4,000세대를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제공해서 미래를 설계할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신규 택지내 주택 공급은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 공급 방안을 마련해서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지 제공과 자연환경 보존 모두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토지 이용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개발 제한구역 내 개발 사업이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을 진행하며 소수의 기업이나 개인이 개발 이익을 사유하지 않도록 국토부와 협력해서 공익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미리네 집 공급 확대를 통해서 높은 주거비로 인해 자녀 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주거 환경 면에서 단지 전체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으로 조성할 것입니다.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물놀이 놀이터 등 아이 돌봄에 필요한 시설과 환경을 지원해서 육아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도시로 진화해 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서초 지역은 이미 경부고속도로와 지하철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지만 2만여 가구의 입주에 대비해서 국토부와 지하철역 신설 등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방안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서울 출생아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 증가했고 출생아 수의 선행지수로 할 수 있는 혼인 건수도 지난해 동기 대비 23.5% 증가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출생아 수가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은 12년 만의 일입니다. 이렇게 어렵게 살려낸 희망의 불씨를 더 크게 키울 수 있도록 서울시는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주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탄생 응원하는 서울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 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고양시가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를 통해 자족도시로 거듭나는 기회로 삼고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습니다. 고양 특례시는 개발제한구역, 과밀 억제권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중첩된 규제로 특례시라는 도시 위상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일자리와 자족균형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는 취임 이후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고양 특례시가 주거 위주의 성장에서 벗어나 자족도시로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자족 기반 확보를 염원하는 우리 시의 노력과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곡역 일대는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 5개 노선이 만나는 펜타 역세권의 철도교통 요충지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해 역 접근성과 환승 편의성이 떨어져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겪어왔으며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곳입니다. 고양특례시는 이번 지식융합 단지 조성 계획을 통해 대곡역을 중심으로 광역적, 입체적, 복합 환승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강 남측으로
철도 노선이 확충될 수 있도록 9호선 연장과 경기 북부 지역과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교외선 전철화를 건의드립니다.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는 단순한 주거 개발이 아닌 첨단 산업, 상업, 업무시설과 환승체계가 융합된 자족 특화 단지의 표준 모델을 정부와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번 사업은 고향특례시의 새로운 성장 축이자 핵심 거점 공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오랜 수건 사업을 해결하는 성공적 사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의왕시는 전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왕시는 현재 시 면적의 전체 83%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과도한 그린벨트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개발이 정체되고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신규 공공주택지구에 우리 시의 오랜 수건인 오전동 오메기 마을과 왕곡 등이 포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오전 왕곡지구 개발을 통해서 주민들의 열악한 주거 환경과 교통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합니다. 다만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왕시 입장에서 특별히 두 가지만 정부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전 왕곡지구가 배드타운이 아닌 진정한 자족도시로서의 기반이 확충될 수 있도록 산업용지 또는 도시지원 시설 용지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주거단지와 함께 의료, 바이오, 첨단 산업단지를 함께 조성하여 인근의 판교 테크노밸리와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함께 어우러지고 연결이 되는 수도권의 첨단 산업벨트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의왕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기존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특히 최근 착공된 동탄 인도원 복선전철 노선이 오전 왕곡지구를 지나가게 되므로 중간에 추가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3월 경기도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유래 가천선의 의왕역까지 연장 노선안도 오전 왕곡지구를 통과하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여 개발 계획에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끝으로 현재 우리 의왕시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고천지구, 오람지구, 청계 2지구, 초평지구, 의왕, 군포, 안산, 상기 신도시 등 5개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과 함께 오늘 발표된 오전 왕곡지구 사업이 서로 연계되고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의왕시는 국토부, 경기도와 적극 협의하고 협조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부의 이번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에 의정부시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 환영합니다. 하지만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표된 내용에 포함된 의정부 지역은 우리 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숱한 고난과 아픔을 견뎌내며 가꾸어온 소중한 터전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터전은 마땅히 고난과 아픔을 겪은 세대와 후대의 꿈과 희망이 지속되고 보상되어야 함에도 그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고 그 꿈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에도 불구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에게 안정적인 주거 희망을 주는 대승적인 추진 계획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는 중첩된 규제로 낙후된 의정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성장 동력으로 반드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 세대를 위한 특화 계획으로 첨단 사업 분야의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도록 개발 계획 수립 시 충분한 자족 시설 용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과 같이 공공주택 지구에 특화된 산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경기 북부 지역 행정의 중심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정비계획법으로 인해 경기 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적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만큼 수도권 내에서도 균형 발전 정책 강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46만 의정부 시민들에게도 삶의 질이 바뀌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이 있기를 우리 시민들과 함께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